어르신 계약 후에 뭘 해야 하죠? 낙상 욕창 평가, 인지 검사는 어떻게 작성하죠?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전에 제가 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르신 계약 후 그 다음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바로 위험도 평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위험도 평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위험도 평가에는 첫 번째,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낙상 위험도 평가. 두 번째, 어르신의 욕창 관리를 위한 욕창 위험도 평가. 세 번째, 어르신의 인지 상태에 따라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지 기능 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위험도 평가를 제대로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인 욕구 사전 기록지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험도 평가 2탄 욕창 위험도 평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욕창 위험도 평가는 신규 수급자의 경우 서비스 첫 개시일까지 기존 수급자는 연 한 회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장기 요양기관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브레든 스케일 욕창 위험도 평가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 평가 도구는 크게 감각 인지 정도, 습기 여부, 활동 상태, 움직임, 영양 상태, 마찰력과 응정력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합니다. 각 항목별 척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와 있어서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럼 각 항목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감각 인지 정도를 한번 볼게요. 이 감각 인지 정도를 파악하려면 어르신과 대화를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팔을 돌려주세요라고 지시하거나 어르신의 팔을 잡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이때 어르신이 바로 반응을 하고 불편하다, 아프다라고 직접 말로 표현하면 4점, 반응은 하는데 지시한 행동을 이해 못하거나 팔과 다리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3점. 대화가 불가능하고 통증을 이렇게 신음으로만 반응하거나 신체 절반 이상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2점. 의식이 좀 떨어지고 진정제 같은 투여로 반응이 없거나 신체 대부분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1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습기 여부는 보호자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옷을 하루에 얼마나 갈아입는지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어르신 피부가 항상 뽀송뽀송하고 옷은 하루에 한 번 갈아입는다면 4점, 피부는 거의 뽀송뽀송한데 간혹 옷이 축축해질 때가 있다면 3점, 자주 옷이 축축해져서 체의를 자꾸 바꿔줘야 하고 하루에 2번 이상은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면 2점, 항상 땀이나 대소변으로 피부가 축축하다면 1점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 활동 상태는 어르신의 보행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어르신이 밖에도 나가고 하루에 2시간 이상 자주 걸을 수 있으면 4점, 대부분 앉아 있거나 하루에 조금밖에 걷지 못한다면 3점, 스스로 걷는 게 불가능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2점, 도움 없이는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이면은 1점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다음 움직임 같은 경우는 체위 변경이 스스로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스스로 자주 체위를 변경한다면 4점, 스스로 자세 변경은 가능한데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못하는 체위 변경 자세가 있다면 3점, 스스로 자세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작으면 2점, 스스로 자세를 아예 변경할 수 없다면 1점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양 상태 항목입니다. 욕창의 영양 상태가 무슨 관련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할 경우 피부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어르신 영양 상태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식사를 골고루 잘 먹고 고기, 계란, 우유 같은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하루에 4번 이상 섭취한다면 4점,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하루 4번 이상 먹지만 식사량이 정량보다 못 미친다. 그렇다면 3점입니다.
만약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정상적으로 공급받는다면은 이 마찬가지로 이 3점에 해당이 되시고요.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하루 3번 먹고 식사량이 절반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2점입니다.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2번 먹고 식사량이 3분의 1 밖에 안 된다. 물을 잘 먹지 않는다면 1점입니다. 다음 마찰력과 응정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어르신이 움직일 때 피부가 어딘가에 쓸리는 정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피부가 자주 물건 표면, 이불 등에 쓸리면 욕창이 심해지기 때문에 평가하는 거고요. 어르신이 스스로 일어나거나 움직일 때 피부가 지면에 쓸리지 않게 몸을 들어 올릴 수 있다면 3점, 스스로 움직이긴 하는데 일부 제한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힘이 부족해 침대나 의자에서 내려올 때 몸을 지면에 기대고 쓸면서 내려온다면 2점,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면 1점입니다. 이렇게 총 6가지를 평가해서 낸 점수를 모두 합해서 합계란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 사례로 봤을 때 홍길동 어르신은 20점으로 욕창 위험이 없죠. 만약에 18점이 나와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급여 제공 계획서에 욕창 관리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꿀팁. 욕창 평가에 대한 결과를 한두 줄로 요약해서 기재하면 급여 제공 계획서 쓸 때 아주 수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홍길동 어르신은 스스로 이동이 가능하나 다리에 힘이 없어 일부 움직임에 도움이 필요하고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식사는 잘 하신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작성일은 실제 평가한 일자를 기재하면 되는데 낙상 평가할 때도 설명드렸죠. 욕구 사전 기록지나 급여 제공 계획서보다 작성일이 늦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진행한 직원의 직종과 이름, 서명까지 하면은 욕창 평가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욕창 위험도 평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위험도 평가를 어렵지 않게 하려면 초기 상담할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초기 상담 시 이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질문을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상담자와 평가자가 달라도 시간이 없어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초기 상담 질문지와 욕창 위험도 평가에 대한 사례는 국회어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할 테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저는 위험도 평가 마지막 3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